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다음에 꼭 따라와. 자, 오늘도 시장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이 국내장을 정말 이게 오늘도 보면서 많이 낙담하셨겠다 이런 생각 많이를 했죠. 그래도 어쨌든 큰 산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분 좋게 잘 소화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가 되어 버린 걸까요? 조금은 많이 힘든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파도를 또 잘 건너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좀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실 것 같아요. F150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드나, 그리고 이제 큰 거 지나갔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래, 이런 마인드로 지금 계속 멘탈 케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살려보는 남이 있다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도 한번 저희와 함께 마무리를 해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하는 목요일이고요.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 이야기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모두 저희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기다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02-325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 160명.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많네? 오늘 많지만 그냥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종목을 좀 빨리 올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박준동 님이 제일 먼저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종목을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준동 님은. 우리 준동 님은 포트폴리오 열어보면 도대체 몇십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가요? 어제 채택이 안 됐다는 건 저희가 한 일주일 사이에 토마토 방송에서 진단을 해드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채택이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 채팅창, 저희 채널에서 검색해보세요. 최근에 진단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확실히 좀 힘들었나 봐요. 윤희정님께서도 힘든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조금 기운 빠진 인사 나눠주셨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승님, 땅하늘님 모두 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한번 꽉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올려주시는 동안 종목을 하나 미리 좀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 바로 LG화학이 되겠습니다. 0321님의 사연이 되겠고요. 65만 원에 사셨어요. 65만 원? 높죠. 지금 한 20% 가깝게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 비중이 40%나 되시거든요. 이제 그 말은 65만 원보다 더 높을 때 사신 건가? 물타기를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오늘 5월부터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조금씩 물타기를 하신 것 같고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가 좀 조정이지 않을까, 지금은 또 조금씩 모아가보자라는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좀 2차 전지 섹터의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은 늘어가는데 손실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 1년 이상 장기 보유 가능하니까요. 장기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고 매수가까지는 도대체 언제 올라올까요? 하는 질문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LG화학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 종합판이다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김지훈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 종합판이다 좀 자세한 소개 부탁 좀 드립니다. 2차 LG화학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삼성그룹주하고 대비를 하면 삼성물산은 자회사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 건설사도 있고 패션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삼성바이오로 이렇게 상장을 딱 되면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반반씩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삼성물산을 사가지고 삼성바이오 효과를 보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때문에 삼성물산 사는 거예요. 자회사가 있으니까. 자회사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삼성바이오 로직스 딱 들어오면 그렇게 돼 10만 원대거든요. 그럼 삼성물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있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바이오로 사면 되잖아요. 그걸 그런데 요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전체 큰 흐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LG화학을 가지고 누가 LG화학이 LG화학이 LG 엔솔도 있으니까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보다 앞으로 시가총액 높을 거고 막 하면 그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건 좀 틀린 거고 제가 보기에. 네. 그럼 LG화학도 보면 화학사업부가 석유화학 사업 30%거든요. 그럼 3분의 1은 석유화학 사업이고. 네. 또 그다음 2차 LG 엔솔루션 한 거 30% 가까이 차지하고 나머지 뭐 첨단 소재 여러 가지 양극재 별별 소재가 다 있습니다. 니켈, 뭐 코발트, 뭐 대다수 리튬 이런 것들 리튬 강산도 확보하고 니켈도 그렇고 그러면 소재, 양극재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양극재를 하니까 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LNF 이렇게 양극재 하니까 LG화학도 양극재 하니까 양극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네. 그러면 양극재를 이야기하면 이거 틀린 얘기거든요. 사람들 양극재를 그렇죠. 맞게 어느 정도 맞아요. 사실 제가 틀리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양극재 회사를 한다면 그 양극재라고 보면 LG화학이 양극재가 최소한 절반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출 비중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테마주처럼 조그만 거 만약에 리튬주다. 그러면 리튬 사업부만 갖다 추가해도 그냥 리튬주랑 막 하잖아요. 맞아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 향만 나도. 그렇죠. 그럼 이거는 LG 에너지솔루션 절대적 이익을 차지하니까 그러면 배터리 주식이 맞아요, 그죠? 자회사가 뭐 거의 지분을 80% 다 있으니까. 그런데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에 의해서 실적에 등락이 심한 그걸 가는데 그러면. 이거 살 파야 나는 LG 엔솔루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나는 양극재가 좋아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안 사고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동안 보니까 주가 보니까 100만 원 갔다가 60만 원 안 오른 거예요. 맞아. 안 오르니까 내려왔네. 그러니까 양극재는 나는 이거 양극재라 그러니까 사고 그 누가 또 막 그 뭐 에코프로 BM 맞춘 사람 있으면 이거 이야기하면 이거 좋다고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거든. 이제 종합 그룹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것은 밑에 자회사가 많으니까 그 자식이 많잖아요. 자식이 다 잘 되면 엄마를 사도 돼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에코프로는 왜 자식이 에코 BM, 에코 뭐 HM 뭐 또 다 있잖아요. 네. 얘들 앞으로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 사도 되는 거예요. 맞아. 자식들이 잘해야 돼요. 자식도 뭐 자식이 5, 4명 중에 1명 잘 나가고 3명 맨날 말썽을 부려요. 그 부모님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그럼 지금 2차전지 종합판에서 2차전지 다 들어갔는데 여기 석유화가 있으니까 요즘 석유화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과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화학은 앞으로 화학주는 중국이 리오픈 되니까 중국이 다시 경기 회복이 되면 화학주가 좋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전제로 화학주는 계속 좋다 그러면 실적을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 하나도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로컬 기업이 우리나라 화학의 경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화학 안 하고 걔들은 점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끼리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거 자기 거 쓰면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부터 이런 중국 가서 안 됐지. 자기들 쓰니까. 그럼 또 화학도 자기들 거 써요. 우리가 수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화학은 중국이 기대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화학은 사면 안 되는 거죠. 순수화학 쪽은. 그래서 얘들은 순수화학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그래도 석유화학 부진이 장기화되고 아직 저는 중국이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똑같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요즘 이제 미세먼지도 그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중국 공장이 조금 인도로 갔어요. 인도 갔으니까 저 파키스탄 미세먼지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미세먼지 나온대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아니 공장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 뭐 GM도 가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막 줄이고 미국은 다 자기나라 다 돌아갔잖아요. 좋긴 좋네요, 미세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중국이 성장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살 거 바에 LG화학 제외시키고 사고 물론 주식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것은 경기가 좋아야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질 때 저는 불투명하거든요. 불투명한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나 2차전지 좋다면 2차전지 완벽 에코프로 BM 여기서 28만이 한 23만 가면 그때부터 매집하면 됩니다. 에코버, 포스코 케미칼 40만 대 하면 28만 가면 그때 매집하면 돼요. 사놓고 뭐 10만 원 가더라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다 고점 돌파니까. 단일 사업 갖고 있어 성장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처음부터 이 시간에 제가 6, 70만 원 왔을 때 계속 매도하고 목표가 그거밖에 안 줬거든요. 60만 원, 72만 원 목표 가지고. 그러면 이 주식이 과거에 경기가 나쁠 때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 2011년도 경기가 11월에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58만 갔다가 17만가 내려왔어요. 4년 동안 내려갔거든요. 경기가 부진해서. 60%가 내려갔습니다. 70%, 60%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계속 부진하면 100만 원에서 60만, 40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지금 52만 원이니까 40만 얼마 안 남았는데 20% 내려오네. 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년까지 경기도 안 좋다. 하단이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주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를 보시면 양극재도 경기주예요. 일종의 보면 양극재도 원재료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3개월 만에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판가에 반영되니까 경기가 나쁘면 자동차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경기주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극재 같은 것도 화학주예요. 화학은 성능 기술, 배합 기술이잖아요. 그 양극재도 썩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금 막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 계열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양극재가 내려가는 것도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셔야 된다. 이름에 화학이라고 확실하게 지금 박혀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로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김지은 대표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키워드 LG화학에 대해서 잡아주셨는데요. LG화학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뭐 LG화학 욕을 먹더라도 계속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LG화학만 유독 2차전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2차전지 모멘텀을 전혀 못 받았고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매출과 이 포지션이 크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럼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포지션이 계속 커진 상태로 유지할 거냐.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일단 그 최근에 나온 여수 이제 NCC 2공장 매각을 안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딱 포지션을 봤을 때 올해 딱 현재 기준으로 40%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24년대 30%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25년도 기준으로면 24%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초석유화학부의 비중 자체가 매출에서는 이익에서는 철저하게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회사의 그런 기본 성질이 바뀌어가는 거죠. 네. 네. 당연히 당장 올해부터 바뀐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예.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면 그러면 그 기초소재 석유화학 사업부의 소재 부분이 축소되면 뭐 LG화학이 하는 뭐 그 최근에 아베오라는 대형 제약사도 인수했잖아요. 네. 그럼 제약이나 뭐 동부 판환농 이런 그 그러니까 농업 쪽 관련된 부분이 포지션이 커지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냥 딱 현재 그냥 수준인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뭐 물론 2분기, 3분기 판가 떨어지는 거는 양극재 판가 떨어지는 거는 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노이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계속 판가랑 물량이랑 같이 빠졌는데 7월달 데이터에서 청주가 딱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거든요. 네. 양극재 출하량이 이제 계속 출하량도 가격도 떨어지고 출하량 떨어지는 거를 하락세를 멈추고 7월달에 급격한 반등이 나왔어요. 네. 38% 개선됐거든요, 출하량이. 그러니까 판가 빠지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로 판가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군요. 38%가 늘어났고 8월 달에는 뭐 38%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2달 연속으로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속한 청주에서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거든요. 이제 처음이에요. 지금 4, 5, 6, 7 계속 빠지다가 4, 5, 6, 3개월 계속 연속으로 빠지다가 7월 달에 회복세 나왔고 8월 달 데이터도 지금 2달 연속 증가세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그 증가폭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의미를 둘만하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는 좀 멈췄다는 거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엔솔 물량이 지금 40% 내재화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내재화 물량을 지금 다 채우기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증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LG화학은 최근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LG엔솔 외에 지금 기타 일본 아마 이시즈 같은데 아마 일본 상용차나 이쪽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완성차랑 아마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형태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데죠. 네? 이스즈라는 맞아요. 이스즈. 본것 네. 같아요. 네. 거기 그러니까 일본차 외에도 지금 아주 LG엔솔이 혼다랑 도요타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일본 2곳만 포함해도 지금 외부 고객사향 늘어나는 물량이 아마 최소한 3곳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팩트로 정해진 것만 LG엔솔이 북미에서 540기가와트인데
이거 관련돼서 그 양극재 캐파 출하 증가율로 보면 50%가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LG화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40만 톤 미만으로 캐파를 밝혔다가 최근에 그래도 우리도 저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 캐파 증설하는 거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겠다 해서 43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28년까지. 네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PER 내년 기준으로 11배거든요. 그리고 1월 달 대비해서 오히려 한 8% 정도 주가가 빠졌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LG화학 펀더멘탈 문제보다는 LG화학 그럼 또 첨단 소재 사업부 떼서 LG엔솔 분할하는 것처럼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투자 심리의 급격한 악화가. 근데 그 LG화학 지금 신학철 부회장님이 계속적으로 그 LG화학 양극재 앞단에 뭐 미국의 리튬 광산 사는 거 외에도 다양한 그 밸류체인, 리튬 전구체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사실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은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 뭐 여수 NCC 공장이 매각되든 안 되든 그거 매각되면 더 좋은 거지. 그만큼 자본을 더 투자를 하는 거니까.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후년까지 이제 6조 넘게 투자할 건데 그 6조 넘는 거 중에 절반 이상이 양극재 캐파 증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 캐파 증설에 3조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게 보증이 되지 않고선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LG화학은 사실 양극재 첨단 소재 양극재 사업부만 주목받아서 그렇지 지금 분리막도 하고 동박도 하고 지금 CNT 도전제도 하고 심지어 실리콘 응급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저는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빠질 때 같이 도매급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비중은 좀 지금 65만 원대 오시면 절반 이상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도주의 자리를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면 LG화학도 저는 7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가 맞춰지더라고요. 3분기 실적, 뭐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는요. 길게 보면 LG화학이 제2의 제3의 황제주가 될 것이다. 시기에 따라서. 맞아요. 석유 업황이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든지 뭐 북미, 유럽의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장기로 보면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또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실적의 포인트는 좀 어느 쪽에 맞추는 게 좋은 걸까요? LG화학의 실적은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제 성장은 계속 LG 엔솔루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정권 애널리스트 실적을 예측해 놓은 거 보면 이제 24년 내년의 실적만 보더라도 거의 2조 차이가 나요. 영업이익을 6조 정도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어디 4조 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6조 이상 해 놓은 데도 있고. 다르네요, 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늘 그 업황 분석의 업황 전문가들은 분석해 가서 실적을 예측하는데 그 실적을 예측을 정확히 한다면 주가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이유가 바로 경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실적이 예상했던 거 리오포닝부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 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안 나오는 게 바로 어느 정도 하반기는 중국의 경기에서 여러 가지 소비학도 조금 나아질 거다. 섭외도 개선되고 좀 그랬는데 지금 계속 판가가 제대로 안 올라가고 또 오히려 유가는 올라가니까 유가는 원자재 가격 많이 원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비싸게 들어가는데 판가는 그대로잖아요.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마진 축소되니까 오히려 이게 또 감익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예측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글로벌적으로 미국만 지금 경기가 안 빠져가 저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지. 혼자 잘 되죠. 영국도 지금 심각하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중국, 우리나라, 중국, 유럽은 똑같이 같은 계열에 있어요. 여기 같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을까?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디에 뭔가 뭐 SOC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쪽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9년도 전에 경기 침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고요. 저는 이제 미국은 뭐 경기도 계속 괜찮은 거 보이지만 나머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예측치는
실적치가 적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특히 25년도부터 관련된 이제 소재 쪽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관련된 강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실적이 좀 보탬이 되는데 이것도 원자재 가격 경기가 안 좋은 원자재 가격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개선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 있으면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예상치보다 좋아도 주가가 오는 가는 시점은 올해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내년 3월 정도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오래 가지고 있더라도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될까요? 저는 이제 목표가를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65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이고요. 65만 원은 이제 지난 7월 27일 날 그때 급락하기 전에 가격입니다. 그 저항선 이제 급락했을 때 거기 저항선 65만 원이고 손절가는 안 깨질 걸로 보여서 제가 손절가를 낮게 잡았거든요. 올해 작년에 3월 달에 43만 7천이 저가였거든요. 네. 그거를 깨면 43만 깨면 손절선 드리는데 사실 거기서 손절할 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본인의 선택상인데 일단은 33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매수가까지 또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번에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전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이제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황이 되고 이번에 FOMC 보니까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나온 그런 상황에서 영국 보게 되면 영국도 보면 친환경 차라든지 이런 거 유럽이니까 되게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뒤로 좀 미룬다라는 영국 총리 발언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뒤로 밀리면 2차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단기 약재쯤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그냥 그거보다 구조적으로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네. 그걸 지금 유럽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CRMA법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 빠르면 진짜 한두 달 안에 최종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최종 승인 나면은 그것도 IRA의 그 유럽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초반에는 좀 약하게 공급망 다양화하겠다, 다각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중국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거의 가격 덤핑 수준으로 30% 이상 가격을 지금 싸게 유럽에서 팔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지금 중국 차들 지금 다 지금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네요. 중국 전기차. 네. 그래서 CATL이 지금 LFP가 아니라 LFP는 사차하더라도 그냥 하이니케 양극재를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에 팔아서 그게 물량이 일부 늘어나서 마치 LG엔소를 위협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이슈나 노이즈를 양산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LG엔소라고 삼성이 SDI, SKO는 현재 원래는 더 유럽에서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선택적인 이유에서 북미에서 훨씬 더 캐파 증설이 빠르게 나타나고 북미에서 더 좋은 마진을 주기 때문에 유럽갈 물량이 일부 북미로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힘 조절을 좀 네, 힘 조절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중국 거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관세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아마 계속 그게 이슈로 노이즈로 나올 건데 그러면 저희 배터리 셀 업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반사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아마 북미 못지않은 좋은 조건으로 다시금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LG엔솔이 지금 일단 주가 많이 빠졌지만 그 지분 가치의 81.8% 들고 있거든요. 그냥 LG엔솔에 딱 지분 가치만 반영해도 이거를 50% 제가 할인을 줘봤어요. 그런 50% 할인을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50% 할인 줘도 46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화학 시가총액이 37조니까 그 LG엔솔의 지분 가치와 LG화학의 현재 시총의 계리율도 27%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밸류를 그냥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그냥 아주 그냥 기초적인 원칙만 따라가도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가 석유화학 사업부 중국의 그런 공급가 인구로 인해서 아는 것 그건 다 이미 시장의 노이즈로 현재 주가에 저는 충분히 녹여져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27% 상승 여력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저는 추세나 방향성이 굉장히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손절선은 짧게 50만 원을 잡은 거고요. 네. 사실 손절선이 전 사실 의미가 크게 없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70만 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LG화학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경기의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서 2차전지 종합판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고 보유 의견입니다. 이제 목표가 65만 원, 손절가 43만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이제 회사 자체의 매력 그리고 업황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내용,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 50만 원 보유 의견입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하는데요. 네. 앞서서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윤희정님의 종목 볼게요. 네. 또 화학입니다. 화학입니까? 롯데 정밀화학. 또 다른 화학. 예, 화학부터 가요. 예. 힘듭니다. 63,000원에 사셨는데요. 네. 예, 10%입니다. 훅 왔다 가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 훅은 아마 9월 초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훅 한번 왔습니다. 근데 놓쳐버렸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희정님께서도 이제 종목 상담 신청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힘나는 내용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 롯데 정밀화학 잠깐 반짝하니 다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9월달에 반짝한 것은 이제 요소수 대량, 요소수.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네네. 근데 요소수 요 차량용도 이미 문제 없는 걸로 거의 수출 통제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비료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깐 테마 불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대다수가. 네. 그런 상태고. 이쪽은 이제 이제 일반 화학품하고 이제 특별학 스페셜티 이제 케미칼하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학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또 정밀화학 쪽에 차량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쪽은 지금은 일반 화학품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쪽이. 그래서 이 화학 쪽에 판매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개선이 쉽지 않아 가지고 1분기도 벌써 상반기도 이제 영업이 한 53% 정도 줄고 그래서 이게 3분기도 개선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다. 일반 화학이 네.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 의견은 네. 일단 57,000 종가로 분기가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밖에 안 물렸는데 6만 원 초반인데 6만 3천인데 지금 5천 원 정도면 예. 10%도 안 물렸는데 요걸 아까워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손절하고 나중에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업황이 개선이 안 돼서 앞으로 업황이 불투명하면 일단 손절을 하고 나중에 봐도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장기로 가고 싶으면 산업이 정말 성장하면서 잠깐 산업도 성장한 산업도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1, 2년 안 좋아도 꾸준히 많이 갈 거죠. 내가 사서 네.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200, 300%, 3-4배 가능하다면 몇 년을 기다려도 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이것은 화학주기 때문에 화학주는 장기 투자하는 주식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학주는 그냥 바닥에 따블감 팔고 또 반타작 나면 또 사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물 타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투자 매매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가 경기가 좋았었거든요. 2021년도 10월인가 가을에 경기 정점이니까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끝없이 빠졌죠. 1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지금 반타작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한 4만 대까지 4만 5천까지 내려갈 걸로 보이고 올 겨울까지 내년 연초까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위로 요소수 때문에 가다가 네. 추세 반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추세 반전 실패하면 전저점을 깹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모멘텀이 없는 상태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평균적인 가격은 매물대가 47,000원하고 4만 원입니다. 그럼 과거에도 경기 안 좋을 때 내려왔는데 이 회사 구조적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요번엔 절대 안 빠질 거야. 이건 틀리다는 얘기죠. 업황에 대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 비슷해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7,000 매도고요. 만약에 나는 팔지 않고 손절을 안 하고 그냥 물 타고 싶다. 10%밖에 안 되는 비중. 그러면 45,000원 정도 이하 가면 그때 비중을 더 추가해도 내년에 하반까지 보면 회복할 걸로 보이고, 회복하면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8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정도의 경기의 모멘텀은 앞으로 당분간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유동성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21년도 9월 이 10만 1,500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회복을 못할 거다. 고점 돌파 못하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6만 원 근처인데 10만 원도 돌파 못한 주식을 장기로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 정밀화학.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부재한 상태. 종가 기준으로 손절 가격 57,000원 제시하고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겠다면 45,0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 8만 원, 내년 하반기까지. 너무 깁니다. 어쨌든 업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가볼게요. 네. 이미숙님, SKC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거든요. 매수가는 95,000원에 비중 10%입니다. SKC의 차트도 조금은 마음이 아프죠. 특히나 9월 들어서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8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현재 78,0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로도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간 흐름이어서 지금 손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좀 복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김지훈 대표님 SKC 어떻게 대응할까요? 동박이, 그러니까 동박도 당연히 IRA 수혜를 받는 거고 유럽에서 이제 증설하는 모멘텀도 있고 한데요. 일단 그 배터리 원가에서 양극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목받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양극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양극재 5대 천왕에 이렇다 할 뭐 경쟁사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동박을 지금 신규로 하겠다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측면도 있고. 치열하네요. 네. 심지어 중국 로컬 업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규모 진짜. 경제 측면에서 사실 SKC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1등이긴 한데 그 1등에 대한 선점 효과가 전혀 지금 발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말레이시아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전력비가 3분의 1 이상 싸니까 말레이시아 가동률 막 100%씩 풀로 돌리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최대한 물량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가동률이 기본적으로 80% 이상 나와야지 잘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뭐 70% 초반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못 나온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잘 나오는 수준도 아닌 거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예상하는 85% 이상의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에 풀가동되는 게 8월달 예상했는데 8월달보다 지연돼서 한 뭐 10월, 뭐 11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원자재 가격이 구리인데 구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를 동박에 빠르게 반영해가지고 동박 판가를 올려야 되는데 동박 판가는 뭐 예를 들어 2%밖에 못 올리면 구리 가격은 뭐 12%씩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판가 전이되는 것도 약간의 시차가 존재해서 제대로 된 마진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부진하면 당연히 거기서 더 소외되는 이런 동박이나 그 뭐 전해액 업체들이 더 조금 더 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정도 8만 원 아래 가격대에서 외국인은 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그 밸류체인 관련돼서는 단기간에는 조금 그 호재로 나와서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일단 손절가는 좀 짧게 뭐 7만 3천 원 정도를 잡으시고 9만 5천 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8만 7천 원. 8만 7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8만 7천 원에서 뭐 옆으로 찌글찌글하게 기거나 아니면 그 지금 계속 그 한 2주 동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반대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좀 아쉽지만 전량 손절하시는 거가 낫겠다. 그래서 손절가는 7만 3천 원, 단기 목표가는 8만 7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C 8만 7천 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돌파가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수익의 기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예, 부자 대자님께서 8,700원에 사셨네요. 네. 그런데 8월 초에 장중에 가장 높았던 게 9,4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8,700원이 낮진 않습니다, 가격대. 그리고 30%나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목표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자,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같이 가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어때요? 네, 이미 시세가 2년 뒤에 시세 실적에 다 반영이 됐고요. 아하.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매도가는 손절가 8,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5,000원대에서 주로 놀다가 5, 6,000원 이렇게 놀다가 지금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올해 흑자 전환 원년이었죠.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흑자가 되는 그해 주로 주가가 좀 많이 뛰거든요. 그 이후에 흑자가 돼서 주가가 뛰었을 때 그 주가가 몇 년 뒤에 예상 실적을 반영됐을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9,470원까지 갔으니까 시가총액을 보면 한 이제 9조 가까이 이렇게 갔거든요. 9조 정도 갔으니까 그러면 이 조선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배 내외 보면 충분히 가치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7,6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배면 7조 6천억이잖아요. 그럼 뭐 거의 11배, 12배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시장만큼 가 있다. 그러면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수주를 받으면 한 3년 정도에 다 인도를 합니다. 대형 선박은. 네. 그럼 올해 작년부터 수주를 계속 했으니까 이 작년 저작년부터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수주한 건 24년도 끝나고요. 22년도 수주한 것은 24년 5년에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작년에 수주까지만 올해부터 수주가 낮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3년 뒤니까 25년도나 6년 그때가 거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적에. 네. 그러면 이제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조선이 현대 미포조선이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147배 올라갔거든. 예. 중국이 엄청난 서부 대개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도 55배가 올랐어. 50배. 만 원에 55만 갔으니까. 그랬군요. 근데 그쯤 언제 나왔냐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50% 뛰는 그 시점이 2008년도였습니다. 네. 2007년도 엄청나게 좋아서 사람들이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갔을 때 현대중공업 100만 원, 200만 원 간다고 지금 양극장 비슷하게 막 이야기해요. 그죠? 그럴 때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부터는 이익이 갑자기 50%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크 정설을 안 하고 하니까 감가상각비 확 줄어버리니까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리 3년 전에 3년 뒤에 게 다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은 그럼 조선주는 3년 뒤에 이 3년 뒤에 내가 실적이 반영됐으면 이미 주신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이미 9,000원대가 최고의 고가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올해도 내년에도 수주가 계속 나온다면 예.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그거 돌파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지금부터 쳐다보지도 말고 유가 100달러 시대 가면 조선주 막 또 그러거든요. 그거 믿지 마시고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없는 거예요? 목표가는 이미 갔죠. 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자되자님 매도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가 8,000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목표가는 이미 도달된 상태니까 여기에서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빠르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요즘 시장 버티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쵸. 좀 힘드네요. 그러게요. 오늘 또 종목 상담 통해서 저희가 조금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나노신소재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48,700원에 12%네. 14만 8천 원대 매수를 하셨고 조금 이제 아슬아슬한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또 많이 떨어졌네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매수를 지금 두 번째 다시 한 건데요. 네네. 한 번은 좀 크게 이렇게 수익을 이익을 보셨어요? 받고, 네, 그래서 다시 도전이군요. 그 후로 네.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실적으로 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조금 이게 지금 위에서 이제 밑으로 자꾸 밀리니까. 네네네. 네.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아니면 또 네. 여기 조금 밑에서 내려오면 저점 매수 가격을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나노신 소재가 한도 꽉 채워서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이 이슈를 어떻게 좀 반영을 하면서 대응 전략 짜야 되는지 저희 김지은 네. 대표님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나노신소재 뭐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나노신소재요? 네. 아, 제가 지금 당황을 했네.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왜 네. 그러세요? 아, 질문하지 진짜. 마세요, 대표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투자하셔야지 조금 덜 불안하셔서 네, 소재. 꼭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네. 제가 당황하게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예, 알고 있어요. 네, 공부를 하셔야지 저기 실패를 줄이실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예. 건데요. 네. 지금 일단 저는 비중도 적절하고 네.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거보다는 일단 나노 신소재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가격도 지금 절대 나쁘게 사신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 그래요? 네네 기본적으로 나노 신소재가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이제 원래는 지금 음극재는 다 그 기본적으로 흑연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흑연보다 이제 실리콘을 쓰면 에너지 밀도나 효율이 훨씬 월등히 좋아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충방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충전소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차 자체가 충전이 잘 돼야 돼요. 빠르게. 예. 그래서 이 충전 속도나 이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고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차들이 원래 적용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적용하려고 했던 시점이 좀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차종이 지금 한 3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한 7종으로 늘어나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가면 10종 이상의 차종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주전자재료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SK 머티리얼즈, 뭐 한솔케미칼, SKC, 심지어 LNF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쪽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로 보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 음극재를 쓰려면 실리콘이 이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부피가 팽창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게 이 CNT 도전재를 만드는 이 나노 신소재입니다. 네네. 그리고 원래 나노 신소재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제 LG화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폭풍 성장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노 신소재가 이 CNT 원래 나노 신소재는 CNT 도전재는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원래는 이제 태양광 소재, 뭐 디스플레이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CNT 도전재가 당장 올해 한 500억대 매출에서 3년 내에 지금 한 7,500억까지 한 15배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긴 장기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14만 8천 원에 사셨으면은 손절 가격도 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걸 크게 그 뭐라 하냐 손절 기준 없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최고가 찍은 게 7월 26일 날 21만 3천 원인데 이게 지금 12%라서 급한 자금이 아니면 그냥 계속 2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혹시 네네. 밑에 저점에서 좀 더 추가 저기를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매수를 하면? 자금 여력이 있어서 더 사시는 거요? 네. 그것도 좀 계속 장기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말한 장기는 최소한 1년 이상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러면- 모두 장기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13만 원이 저는 깨지면은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13만 원이거든요. 네. 최소 13만 원, 네네. 비중은요? 비중은 지금 12% 이미 담으셨으니까 한 8% 정도.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간 충분히 주시고 이번에도 나노신 소재로 수익 꼭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나노 신소재. 굉장히 기분 좋은 상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텐션도 좀 높으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 솔직함이 너무 네, 귀여우셨어요. 좋아요. 네. 자, 종목 하나 더 봐야죠. 그래야죠. 지금 박준동님께서 통신사 사셨네요. KT. 네. 32,720원. 지금 매수가 딱입니다. 15%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32,000원이면 낮지가 않네요. 최근에 높았던 게 8월 말에 33,650원.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그 가격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는데 앞으로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T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통신주는 주로 경기 방어주, 네, 경기가 나쁠 때 통신주 사면 안 깨먹는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진짜 한 몇십 년 전에 얘기해요. 트렌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깨지진 않는데. 깨지진 않는데. 않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죠.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해. 스타일도 뭐 평가손 나도 안 팔면 손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많이 가면 되는데 이거 많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식이. 손해도 안 나고 이익도 많이. 그럼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KT는 배당을 한 5% 내외 6% 정도 될 것 같아요. 반기 배당 없는 걸로 알고 네. 이제 SK텔레콤 반기 배당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 큰 배당의 매력은 없지만 네. KT는 지금 배당 매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KT하고 SK텔레콤, LG 플러스는 매출 성장이라는 이익 성장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거의 성장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9월 7일 날 SK텔레콤을 48,000인가 이게 해드렸는데, 그 3개사 중에 SK텔레콤 그나마 이익이 개선 속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이런 것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보다 투자를 거의 엄청 많이 하니까 수혜를 볼 걸로 보이지만, 예. 그래서 이 KT하고 LG 플러스는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배당을 여기서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 시세를 보더라도 9월 달에 오히려 내려갔다 지금 반등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SK 텔레콤은 9월 7일부터 제가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플러스도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 이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가장 약한 게 LG 플러스고, 배당은 하면 KT고, 근데 좀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자회사를 SK텔레콤 하이닉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적이 개선이 딱 되면 빨리 좋아지는 거죠. 모 회사도. 그래서 SK텔레콤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KT는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데 산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다가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피신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 그래도 손절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손절선 밑에 31,500원이니까 종가로 31,500원 깨지면 파시고, 이 33,650원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평선이 많죠. 여기에 매물이 모여 있으니까 그건 거래가 아직 적기 때문에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서 돌파를 한다면 37,000원 정도까지도 길게 보면 볼 수가 있지만, 저는 목표가는 그렇게는 못 보고요. 저는 34,000원 정도의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31,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당 매력은 있습니다.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31,500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34,000원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네, 저희 전화 하나만 더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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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오토에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0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 네네. 전에 사셨어요? 이후에 사셨어요? 급등하고 빠지길래 빠졌을 때 사셨구나. 예, 단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근데 좀 기회가 빨리 찾아오지를 않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보니까 고점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네. 제가 반등이 중간에 좀 있으면 본전가에 오면 네. 하려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 보니까 네. 계속 빠지는 차트 같아가지고 매도를 그냥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겠네요. 김지은 네네.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종목 선택은 잘하신 것 같은데 가격을 좀 비싸게 사셔서 그렇지. 네네. 그래서 이게 네. 보니까 좀, 저 생각에는 좀 앞으로 계속 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장기 투자 안 하고 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세요? 제가 단기로 들어가는데 항상 네네. 단기로 든 게 장기로 계속 연재가 되는데. 뜻하지 않게.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계좌를 보니까 네네. 너무 해가지고 제가 원금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빨리 너무 드려야겠는데.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래 이것도 제가 들어가서 네네. 좀 했는데 지금 장기로 해도 어느 정도 장기로 가져가면 한 어느 정도 걸릴지 네네네. 걱정이 이게 지금 그 회사 자체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는 이제 네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네. 슈팅이 나와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오토에버가 결국은 이제 그 계속 그 제일 뭐 악재라고 하는 거는 뭐 승계 마련을 위한 뭐 이게 지분을 파는 거 그거 말고는 악재는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전체 이 글로벌로 장착률이 30% 언더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현대오토에버 회사 측면에서 그룹적으로 밝힌 게 매출 5조 원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기관들 차익 실현 물량이고요. 이걸 좀 장기로 저는 보유하시면 26만 원까지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일단 그래도 이게 그 기간 파는 대신에 외국인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으로 보면은 다시금 저는 22만 원대는 저는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로 들어가셨지만 이번에도 좀 뜻하지 않게 길게 좀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추가적인 근데 궁금증 있으세요? 주봉을 보니까 네네. 요즘에 좀 한참 더 빠질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빠질? 어디까지 손절까지, 빠질지 좀 손절 궁금해요. 가격. 네. 손절 가격. 손절 가격이요? 손절가. 네. 손절 가격이요? 저 같으면은 지금 그 과거 지금 이 일봉상으로 나온 가격은 16만 7천 원 정도 나오면은 저는 그것도 다 손절 안 치고 전 10% 정도만 손절 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대표님께서는 길게 보면 확실하게 수익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네네. 가격대에 오시면 한번 비중 조절하시는 쪽으로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2부 첫 번째 종목 공통 종목 봐야 되는데 이 종목 좀 심상치 않은데요. 시총 1위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